저는 이거는 거의 뭐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밥소장의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의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합격률과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합격률인데 벌써 33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회를 해서 횟수로는 벌써 20년 전이 되네요. 그래서 33회를 쳤다는 게 저는 조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공인중개사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 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성인 수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인중개사는 어른이신 분들이 고시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시험이고요. 제가 20년 전에도 제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원에 갔었는데 학원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큰 홀에 거의 한 200명 넘게 있으신 분들이 수강을 하고 계셨고, 제가 제일 뒤쪽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전만큼 보이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의 뭐 직선거리로 한 20m 넘었던 것 같아요. 20m가 뭐야? 한 30m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교실 크기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실에서 수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시험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난이 심해서 그래서 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뭐 20대 초반 분들이 따시는 것보다는 대충 30대 후반이나 40대 분들이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을 다니다가 빨리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60 정년을 채워줬었는데 요새는 50세 정도만 돼도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40대 중반 정도만 돼도 회사에서 계속 IT가 개발되고 IT적인 요소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형태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중후반만 돼도 전통적인 회사에서도 좀 밀려날 그런 위기에 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2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집에 계시는 아내분들이 집 근처에서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아기도 낳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경단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하시기엔 좀 어렵고, 그래서 집 근처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럼 이제 부동산에 나가서 좀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앞에 중개사 사무실에 나가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또 내가 증을 따서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증을 따서 내가 공인중개사가 돼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노후 대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중개업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조금 노년에는 다시 중개사를 좀 차려서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대책으로 따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중개업을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래서 취미삼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의 다양한 니즈들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결과들을 볼 텐데, 여기 보시면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1차는 2개 과목을 하고요. 2차는 3개 과목을 칩니다. 그래서 3개 과목도 공시법하고 세법은 한 과목으로 치기 때문에 법으로 치면 6개의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인데, 일단 이게 많이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저도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인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로 먼저 치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따로 공부해서 공법, 중개업, 법령, 공시법, 세법
이 세 가지 과목, 그러니까 총 4개의 법에 대한 3가지 과목은 2차로 시험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걸 동시에 시험을 잘 쳐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 대상은 서류를 내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시험을 치신 분들은 16만 명, 그 중에서 합격 인원은 34,000명, 17만 명 정도가 시험을 쳐서 34,000명 정도가 합격이기 때문에 19%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1차예요. 1차고 2차 같은 경우는 31.59%가 합격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좀 애매하죠. 1차보다 2차가 쉽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 2차를 바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지셔서 이번 연도에 2차를 새로 치신 분들이 포함된 숫자예요. 그래서 27,916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반 응시자라고 해서 올해 1차를 치고 바로 2차를 치신 분들이 10,000명 정도가 되시고요. 작년에 1차 시험을 치고 올해 2차 시험만 치시는 분이 17,000명 정도가 붙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총 친 인원이 149,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49,000명에 포함된 내용은 작년에 1차를 합격을 하고 이번 연도에 치시는 분들과, 그리고 올해 1차를 합격을 하신 분들을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4,000명이 포함된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올해 총 계산을 해보시면 올해 23만 8,000명이 원서를 내셔가지고 그 중에 17만 명 정도가 했는데, 이 17만 명 정도 중에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한 분은 10,000명이다.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차 합격자는 총 대상 23만 8,779명 중에 1,897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5%만 동시 합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계산이 맞지 않나요? 되게 많이 시험을 치시는데 동시 합격자 수는 되게 적은 편이에요. 물론 대상자 전체를 해서 더 퍼센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응시하신 분들만 대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23만 명이 시험 치기 2개월 전에 원서를 내셨잖아요. 그 원서 내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합격률을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이제 역대급으로 논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79문제가 잘못됐다, 이제 이것도 맞게 해달라라고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 총 3문제 정도만 그래 좋아 이거는 맞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좀 짜게 수용을 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지역별로 보시면 지금 분포도를 제가 체크는 했었지만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분포 대비해서 골고루 인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 수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많이들 치신다라는 거 정도만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45,000명이 됐는데 응시가 절반밖에 응시를 안 한 것 같죠. 보시면 2차 대상자가 14만 9,000명 중에서 응시가 8만 8,000명 정도밖에 응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은 지금 올해 1차를 합격한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차를 치고 2차 안 치고 집에 가버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작년에 1차만 합격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절반 정도가 나는 2차를 올해 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2차가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멘붕이 오고 있고요. 제 기억에도 1차 시험에 비해서 2차가 엄청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공법은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법 나 너무 쉬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정말 공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지역별의 특성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시험이 남녀에 대한 비율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남녀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 대 남성 비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연령대별 응시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30대에서 50대까지가 주로 많이 응시를 하는 편이고요. 물론 20대도 응시를 많이 하고 60대도 응시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30대에서 50대가 응시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센트를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머리가 많이 쌩쌩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22%를 합격을 했는데, 여기 보면 30대하고 40대보다 50대가 조금 더 퍼센트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절실함 아니겠습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30대한테도 무난하지가 않다, 30대도 붙기에는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또 2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30%대를 노리고 있지만 60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18% 정도나 1차에 합격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암기도 되게 많고요.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물론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는 60대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2차 같은 경우는 공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대에서는 2차에서 합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 제 기억에도 보시면 정말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이런 거 보면 60대 분들의 또 저력도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3회 올해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년도 시험은 예고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입찰 용역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5개월간의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시험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내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치고 싶은데 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내년도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내년도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밥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